조선 제24대 왕 헌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예법에 따른 국장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궁궐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형식적인 곡소리는 담장을 넘었을지언정 진심 어린 애도의 물결은 세도 정치의 서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실권 없는 왕의 죽음 앞에 조정의 기록은 그저 덤덤한 절차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23, 한창 젊고 빛나야 할 나이에 생을 마감한 군주. 하지만 그의 죽음을 대하는 실권자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적혀 있습니다. 왕의 승하 소식보다 다음 권력이 누가 될지에 더 민감했던 서글픈 시대? 도대체 그날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의 왕이 죽었는데 애도의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록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한 청년 왕의 이야기입니다. 실권 없이 생을 마감한 비극적 군주의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순조 27년인 1827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창덕궁 대조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환, 훗날 제24대 왕이 될 왕손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학자 효명세자였습니다. 효명세자는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세자로 이름 높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차기 성군으로 손꼽으며 기대했습니다. 허나 하늘은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1830년 효명세자는 2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각혈 후 승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른 죽음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린 이환은 불과 3살의 아버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834년 할아버지 순조마저 승하했습니다. 8살 소년이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24대 왕 헌종이었습니다. 대전에 홀로 선 어린 왕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무거운 골룡포는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면류관의 무게가 어린 목을 휘게 만들었습니다. 조정은 이미 한 세력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 그들이 조선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렴 청정을 맡은 이는 할머니 순원왕후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헌종의 친할머니이자 안동 김씨 세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신들이 대전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오늘 국사를 아뢰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공손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린 왕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헌종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미 순원왕후와 대신들이 정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왕의 뜻 따위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엔 차가운 서리빨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면 어린 왕은 홀로 촛불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넓고 텅 빈 대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궁녀들도 내관들도 어린 왕의 마음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헌종은 그렇게 매일 밤을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8살 소년에게 왕관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쓸쓸한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1837년 11살이 된 어린 왕에게 혼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비를 맞이하라는 명이었습니다. 허나 이는 왕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가 정한 일이었습니다. 왕비로 간택된 이는 김조근의 딸 효현왕후였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가의 핵심 인물 김조근의 딸이었습니다. 대전에 홀로 앉아있던 헌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왕실의 대를 이으셔야 하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헌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부할 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창덕궁에서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 속에서 어린 왕과 왕비가 만났습니다. 허나 그 자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왕비의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헌종의 반려가 아니라 안동 김씨의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대전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왕비는 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없었고 마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헌종은 깨달았습니다. 이 혼인은 왕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당시 왕비의 친정이 안동 김씨였던 만큼
헌종의 일상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은 제기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시 체계가 있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헌종이 읽는 책과 만나는 사람조차 세도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종은 궁궐 안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왕비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미 안동 김씨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도 모두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린 왕은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하, 국사를 아뢰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례였습니다. 그러나 헌종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순원왕후와 김조근이 내렸습니다. 왕은 그저 도장을 찍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헌종은 밤마다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왕의 삶인가 하고 말입니다. 허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1843년 헌종이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효현왕후 김씨가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나이 21, 너무나 젊은 죽음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왕비는 평소 몸이 약해 병석에 자주 누웠다고 전해집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허나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효현왕후는 7년 동안 단 한 명의 후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안동 김씨에게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대전에 홀로 남겨진 헌종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간택을 서두르셔야 하옵니다. 김조근이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헌종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죽은 지 석 달도 안 되어 재혼을 강요받았습니다. 1844년 헌종은 두 번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풍양 조씨 가문의 딸 홍씨였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에 대항하는 풍양 조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혼인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세력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순원왕후가 권력 균형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전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대립했습니다. 권력을 위한 싸움이 날로 격해졌습니다. 허나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왕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저 옥새만 찍으시면 되옵니다. 대신들의 말에 헌종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뜻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국사는 대신들끼리 정하고 왕에게는 결과만 알렸습니다. 헌종은 매일 밤 홀로 대전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왕비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후사를 위한 도구일 뿐 반려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헌종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병이 깊어갔으나 어이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여전히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습니다. 왕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헌종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궁궐 한가운데서 홀로 버려진 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헌종은 어느덧 20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혼인을 거쳤으나 여전히 왕실의 후사는 없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전하, 왕실의 대가 끊길까 두렵사옵니다. 대신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왕을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후궁을 들여 후사를 얻으라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허나 왕의 건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매일같이 약을 올렸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깊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전 안에 홀로 앉아있는 헌종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얼굴은 이제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 아래로 깊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골룡포를 걸친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내려와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텅 빈 대전을 쓸쓸하게 채웠습니다.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멀찌감치서 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제 왕의 처소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사는 순원왕후와 김조근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은 더 이상 조선의 왕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궁궐 한 구석에 버려진 병든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전하. 간혹 궁녀가 조심스럽게 불러보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헌종은 그저 멍하니 창밖의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왕의 깊은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권력 다툼에만 정신없는 대신들에게 왕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49년 여름, 헌종은 23의 젊은 나이에 병석에 누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대전을 어둡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궁궐 밖 조정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위중한 병세를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은 벌써부터 다음 왕위 계승 문제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은 홀로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3, 한창 젊고 빛나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이 대전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병석에 누운 헌종의 눈가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득히 먼 과거, 아버지 효명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어린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환아, 너는 훌륭한 새손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는 너무 일찍 사라져버렸습니다. 3살 아버지를 잃은 그날의 추운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헌종은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궁녀들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것은 말입니다. 8살의 왕위에 오르던 날의 기억도 선명했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운 골룡포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대전에 선 순간 수많은 신하들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전하, 국사를 아뢰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반복되던 의례였습니다. 허나 단 한 번도 헌종의 뜻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만 흘러갔습니다. 왕이 되기 전 헌종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학문을 익히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선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허나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대신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세상이었습니다. 헌종은 그저 그들이 정한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2번의 혼인도 헌종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왕비들과 마음을 나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권력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대전에 혼자 남겨진 헌종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삶이라면 차라리 평범한 백성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허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난 운명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헌종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아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저 궁궐 안에 갇혀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헌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849년 6월 6일 헌종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23,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선의 24째 왕이 승하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허나 궁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신하들의 통곡 소리도 백성들의 애도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국장의 절차가 예법에 따라 엄격히 치러졌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도 정치의 잔혹한 민낯이었습니다. 헌종은 살아생전에도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가 쥐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저 이름뿐인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도 가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후사가 없는 왕의 죽음은 새로운 왕을 세울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왕을 말입니다. 헌종의 장례는 정해진 규례에 따라 장엄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대신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왕위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헌종이 평생 꿈꿨던 개혁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헌종이 학문을 좋아하고 정치의 뜻을 두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뜻이 실제 정치로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나 세도 가문들은 그 뜻조차 묵살해버렸습니다. 헌종의 죽음 이후
안동 김씨는 철종을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왕족을 데려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또한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왕이야말로 조종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헌종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무너져가는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 왕답지 못한 나라, 신하들이 권력을 농단하는 나라였습니다. 헌종은 그 시대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헌종, 역사는 그를 재위 15년 동안 끝내 자신의 뜻을 다 펼치지 못한 비운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후사도, 업적도 아닌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헌종이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1863년 또 한 명의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고종, 당시 12살의 어린 왕이었습니다. 헌종의 비극이 되풀이될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헌종의 비극을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조선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즉위 직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세도 정치를 뿌리 뽑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들은 경악했습니다. 수십 년간 누려온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가차없이 움직였습니다. 세도 가문의 인물들을 하나둘 조정해서 내쫓았습니다. 부정부패로 쌓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탐관 오리들을 처벌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돌아간다. 흥선대원군의 말에 대신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세도정치 청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헌종의 뜻과 직접 연결짓는 해석은 후대적 평가에 해당합니다. 안동 김씨 세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권력이 사라졌습니다. 풍양 조씨를 비롯한 다른 세도 가문들도 몰락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헌종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그 죽음이 역설적으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허수아비 왕의 비극이 세도 정치의 문제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헌종의 고립을 본보기 삼아 왕실 정통성을 강조하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헌종은 말이 없었으나 그의 한은 조금 풀렸을 것입니다.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의 침묵이 결국 세도 정치 몰락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헌종의 무덤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경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은 경능이라 불리며 조용히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두 왕비와 함께 잠들어 있는 그곳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헌종은 재위 기간 동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나 세도 정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는 헌종을 실패한 왕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도 정치의 폐해를 온몸으로 보여준 비극의 증인으로 평가합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권력의 무서움을 생생히 증명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만 있고 실권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신하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헌종은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침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그 죽음은 역설적으로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세도 정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헌종 이후 조선은 더욱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철종 역시 허수아비 왕으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등장으로 세도 정치는 무너졌습니다. 헌종이 꿈꿨던 개혁이 그제야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헌종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진리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독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헌종은 왕으로 태어났으나 왕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골룡포를 입었으나 그것은 그저 무거운 옷에 불과했습니다. 23 짧은 생애 동안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평범하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아버지처럼 학문을 닦고 싶었을 것입니다.
허나 역사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헌종의 비극은 단지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비극이었고 조선 왕조 몰락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권력의 본질과 책임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헌종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경릉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허나 그의 침묵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